장기 박쥐가 웃기기 새로. 안녕. 오늘 영상의 제목은 모아가야 할 주식 원칙을 세우고 모아가자. 요게 오늘의 제목이고, 간단하게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면 이 구글 전 CEO의 깜짝 고백, 다시 10만 전자 도전 해가지고 삼성이 고점 대비 1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납법과대 하루 만에 3대 지수가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코로나 다시 비상,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137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거,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뉴스가 월요일 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슈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왜 북한에서 미사일 처음에 한두 번 막 쏠 때는 막 위기라고 막 난리가 났었지만, 그 뒤로는 맨날 쏴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지나간 이슈는 그 강도 면에서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단기로 가면 가장 좋지, 이게 이런 이슈가. 하지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피해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초보 주린이 이 투자자는 투자의 세계에 일단 발을 들였으면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내 돈을 지킬 생각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이런 어제같이 이렇게 급락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주식이 채널은 어떤 애널의 예측이나 미래의 전망, 이런 어떤 전망 보고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나의 경우는 이제 어떤 재무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또 경험과 차트상에서의 위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승률이 100%는 아니고 내가 한 55% 정도, 내 생각이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은 이 가치라는 거는 사람마다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도 누군가에는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의 물 한 병하고 오아시스에서의 물 한 병은 가치가 틀린 거지. 그래서 자기마다의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주식은 누군가는 비싸다고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걸 또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전쟁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혹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주식이 이 종목을 누군가는 계속 던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는 맹목적으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냉정히 생각해보고 모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 모으는 것도 원칙을 가지고 모아야 된다는 거야, 원칙을. 그냥 무작정적인, 그냥 맹목적으로 모으려고 하다가는, 만약 하락 추세 때에 있으면은 모으면 모을수록 지금 내 원금에 손실이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주식이 채널에서의 모으는 종목, 모으는 원칙에 대해서 여기 아래에 같이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모으는지, 그거는 먼저 아무리 지표가 좋아도, 지표가 좋아, 퍼도 좋고 미래가 밝아 해도 떨어지는 주식은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하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모으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표는 다소 나쁘고 떨어지지만 오를 것 같은 위치나 오를 준비 중으로 보이는 종목, 이건 물론 다 내 예상이지,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한다는 거고, 1년 전 단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위치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위치에 있는 종목, 요걸 좋아한다는 거고, 또 좌측편에 매물벽이 적은 종목, 그러니까 좌측으로 봤을 때 뭐 많이 물량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 이게 때를 좀 덜 탔다는 얘기지.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비해서는.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 비율이 높은 종목. 아무래도 개인은 좀 심약하지만 외인이나 이런 기관은 정보력이 나보다 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샀다는 건 좀 좋은 신호지. 이렇다는 거고, 또 긴 매집 구간이 있는 종목, 거래량이 줄면서 긴 매집 구간이 있었던 종목, 아무래도 긴 매집 구간이 있었던 종목이 상승할 때도 좀 더 좋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같은 업종에서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종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그래서 이런 게 테마를 타거나 순환매 장세 때 또 내가 이런 종목이 이 순환매 장세를 타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그리고 좌측편에 대량 거래량을 실린 세력의 매집봉이 있다는 거. 좌측편을 봤을 때 항상 큰 거래량이 실린 매집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집을 하고, 하지만 이건 예측이라는 거지. 이것과 달리 또 박스권을 이탈하면 매수를 중지하고, 일주일 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과감히 손절한다는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예측이지. 나는 항상 확률이 55%이기 때문에 뭐 이게 100% 맞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할 대상은 이 아래 두 종목인데, 이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고, 파워는 1분기 만에 퍼로 했을 때는 76, 얘는 이제 코퍼레이션 홀딩스, 얘는 29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얘는 2배, 얘는 0.73배. 부채는 얘가 이제 좀 더 작고, 배당은 이제 20년도 기준에 3.77%였는데 얘는 이제 1,600원에 특별 배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거고, 특별 배당이 없으면 이제 얘보다 줄겠지. 그리고 시총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오죠. 얘는 474조, 얘는 1,360억, 1,000억 원대고. 그리고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에 요 원칙을 한번 내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고, 큰 거래량이 실린 게 여기 요 거래량이 9만 원대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고, 요걸 좌측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탈을 해 있는 모습, 그리고 추세는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고, 그리고 세력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외인은 계속 팔고 기관도 그냥 계속 팔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에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좀 궁금한 상태지.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막 하는데 기관은 팔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외인도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재물을 보면 얘의 실적이 2018년에 588조를 했던, 요때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랬던 때가 요 가격대였지. 요 영업이익이 588조. 지금 요게 이제 예상치인데, 21년 예상치로 봤을 때 517조를 한다는 거니까 얘보다도 못했다는 거지. 요걸로 봤을 때는 그렇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 또 주당 이익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 보면 6,000원대에 가장 많이 했었지. 슈퍼 사이클이었을 때. 지금 21년도 여기서 줄었고,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늘었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1,044원을 벌었고, 요게 4분기까지 갔을 때 이 수치를 넘냐,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닌 걸로 보여져. 이건 물론 내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때 PBR을 보면 뭐 1.1배, 그리고 1.49배, 여기서 확 올라갔지. 이렇게 뭐 버는 소득은 없지만 이때부터 2배에 간 거고, PBR은 이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2배로 갔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의 모습이고, 좌측편에 뭐 대량 거래량이 실린 양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얘가 좀 싸게 모으려고 그러는데 이 중간값 밑으로 지금 안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뭐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런 모습.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폭락을 할 때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끌어올려서 지금 여기 이 15,000원 근처에 다시 좀 올려놨지 이렇게. 그래서 뭐 요게 더 갈지 아니면 다시 또 박스로 내려와서 또 흘릴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박스를 이탈한다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뭐 손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냐를 보면 이게 7월 달에 이제 9,000원대에서 거래됐던 거기 때문에 아직 뭐 2배 이상 상승은 안 했던 종목이고,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요런 위치 정도, 요런 추세로,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서 정체된 모습이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추세대에서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모습, 이게 더 횡보할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게 뭐 당장 뭐 내일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여기 뭐 이런 위치. 그리고 주체를 보면 외인은 좀 팔았고 개인도 팔았고 기관이 조금 들어온 모습이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확실한 주체는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얘 재물을 보면 500원씩은 매년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했던 종목이고, 또 자산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늘었다가 여기선 좀 뭐 정체됐고 20년도에, 하지만 요 주당 이익으로 보면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매출은 여기서 좀 늘었다가 20년도에 좀 줄어서 요건 좀 안 좋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은 또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고 뭐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 요 물량, 이 16,750원에 요 윗꼬리만 뚫으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에 도달하는, 이 좌측편에 매물이 없지 여기.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좋아한다는 거죠. 좌측에 매물벽이 없는. 그리고 이게 또 동정업계 중에 얘하고 비슷한 놈이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놈이 이제 얘하고 거의 비슷한, 이게 이제 월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요 박스권에서 얘는 이제 뚫고 올라왔지 이렇게. 매집 구간이 한 4개월 정도의 요런 매집 구간이 있었고, 지리한 매집 구간이 있었고, 여기를 이제 뚫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양봉으로 나왔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양봉을 넣은 모습. 그래서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겠지. 얘도 같은 동정업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막 물론 다 맞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도 이제 크라운 제가의 모습인데, 이것도 제과업을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나 설명했던 종목이었지만, 여기 보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여기서 한번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지만 여기서 무너져 내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갭 있는 데까지도 지금 깨트려서 내려갔어 이런 모습. 이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채널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알아두고, 뭐 이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과연 이제 성공 확률로 봤을 때 내가 55%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같이 지켜보자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설명을 한 거고, 또 이 삼성전자와 이 코퍼레이션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게 뉴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매스컴과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자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뭐 이런 내용도 참조를 해서 각자가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